진리로 들여다보는 세상 이야기. 뉴스는 십니다. 네, 정치, 경제, 사회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를 심리학적 관점에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뉴스는 십니다.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김경일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정치의 계절인데 말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정말 많습니다. 말 자체가 미치는 영향이 큽니까? 적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말 자체가. 인간에게 있어서 말은 뭐 가장 중요한 거죠. 중요하죠. 근데 예. 그 말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듣느냐가 사실 더 중요한 건데. 어떻게 듣느냐. 내 말을 상대방이 어떻게 들을까에 근데 또 그 관심을 너무 많이 가지게 되면 자기의 속내를 털어놓기 또 힘든, 이게 참 말이라는 게 그래서 어렵죠. 그렇죠. 예. 저도 말을 계속 해야 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제가 들었던 말 중에서 제일 뭐랄까요, 가슴에 찔렸던 이야기는 김은국 신부님이 언론인들은 참말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치인이든 언론인이든 참말을 해야 된다. 말을 갖고 사는 직업은. 근데 그 이야기를 하니까 막 눈물이 펑펑 나는 거예요. 너무 찔리더라고요. 그게. 예. 그 신부님이 말씀하신 거를 이제 또 심리학자들이 이제 그 참말이라고 하는 걸 진정성 있는 대화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진정성 있는 대화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네가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이 말은요. 두 가지죠, 사실은. 나 너 싫어. 자기 상호적이니까. 혹은 나 속상해. 내가 경험하는 느낌을, 그렇죠. 내가 느끼는 감정을 상대방한테 상대방 것이라고 몰아붙이지 않고 상대방한테 떠넘기지 않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 듣잖아요. 국민이 나를 원합니다. 아니죠. 내가 대통령이 되고 싶은 거죠. 솔직히.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에서 타자를 너무 많이 동원하면 참말이 아닌, 그 신부님께서 말씀하신 참말이 아닌 거. 이제 특히 언론인들께서도 보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엉뚱하게, 그것도 요즘 같은 경우 보면은 사실은 적절한 절차 없이 인용의 수준도 되지 않는 그런 차원에서 막 가져오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독자들이 아시잖아요. 이거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네. 근데 왜 남의 말을 가져와?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자기의 속내를 드러내고 싶고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그거를 갖다가 꾸미기 위해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타인을 참조합니다. 인용하고 이렇게 되죠. 그 과정에서 말의 진정성이 떨어진다. 저는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신부님께서. 근데 우리가 말의 내용보다는 사람 톤 앤 매너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좀 많이 훨씬 보죠. 그 메러비안 효과라고 그게 유행 많이 이제. 그렇죠. 그래서 그 효과라는 말 자체가 또 유행이 됐죠. 메라비언이라는 사람이죠. 이 연구자 연구자 이름인데 이제 그래서 시각, 그냥 보이는 거, 지금 제 눈에 이제 보이는 거, 기자님의 그다음에 목소리. 그러니까 이게 거의 뭐 50%대 30% 되고 영향력이 그다음에 나머지 말 자체는 7%밖에 안 된다. 말의 내용 자체는 뭐 그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에도 소개된 다음에 정말 많은 전문 강연자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따뜻한 그 음료가 좋은 분위기를 연출한다 그랬을 때 이게 전가의 보도는 당연히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런 말의 외모라든가 목소리가 모든 걸 결정한다. 그게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건 절대로 아니죠. 근데 잘못해서 따뜻하고 좋은 사람으로 각인시키기 위해서 뭔가 톤과 매너를 갑자기 바꿔버리면 위선적으로 보일 수도 위선적으로 느껴지죠. 그렇죠. 네네. 그 위선적이다라고 느껴지면 그게 심지어는 무례함도 못 이기는. 그러니까 위선적인 사람보단 차라리 무례한 사람이 낫다. 그게 사실은 지지난 미국 대선 힐러리와 트럼프였다고 심리학자들이 얘기할 정도죠. 그 무례한 사람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고. 왜냐하면 거기에 솔직함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오히려 위선을 무례가 이겨버린 거예요. 그렇군요. 네네네. 그래서 사람은 위선을 훨씬 더 싫어하는. 그렇죠. 네.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가 투표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진심으로 이상한 얘기를 해도 진심이라고 생각되니까 진정성이 있는 사람들을 주로 뽑는 게 그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요즘 심리학자들이 많이 연구하는 게 진심으로 이상한 소리를 하는 헛소리 연구를 거짓말장애가 아니라 그러니까 거짓말장애보다 쟤 진심이야. 예. 이렇게 느낄 때가 오히려 낫더라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예. 목소리라든가 아니면 시각적이라는 게 이런 영역이 오히려 위선적으로 되게 화려하고 따뜻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게 위선이다라고 들통이 나면 그럼 더 강한 반발에 부딪히겠죠. 정치인들이 지금 캠페인 한참 하고 있는데 고민스럽겠습니다. 본인들을 최대한 100% 완벽하고 좋은 사람으로 보여주고 싶어 할 텐데 따뜻하면서도 냉철하고 뭐 이렇게 보여주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사람이 그렇지는 않잖아요. 저라면 왜냐하면 이제 기존의 흐름 같은 경우를 보면 여기서의 기존의 흐름이라는 건 뭐 과거의 연구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그 사람이 굉장히 진정성 있어 보인다 좋아 보인다 첫인상에서 그게 목소리나 시각이 미치는 영향은 꽤 되죠. 근데 점점 선거가 가까우면 관여도라는 게 생기잖아요. 관여도 더 몰입하잖아요. 더 지켜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광고를 본다든가 그냥 지나가는 세일즈맨이나 아니면 그냥 옆집에 사는 잘 모르는 사람을 한두 번 어쩌다 볼 때는 목소리 좋네. 그다음에 따뜻해 보이겠다. 착해 보이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을 계속 보면 계속 볼수록 그 사람에게 있어서 허와 실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이 나를 쳐다보고 더 많이 나를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본다라는 건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완벽하지 않다라는 걸 점점 더 잘 알려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거의 완벽하다라는 이미지를 자꾸 보여줄수록 진정성이 떨어지죠. 네, 그러면 또 말에서 자꾸 그 사람의 진정성이 무너지는 순간들을 더 잘 찾게 되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지금 지난 몇 달도 살짝 쳐다보시면 내가 과가 많습니다. 내가 실이 있네요. 라고 하는 인정의 순간에 오히려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올라가고 심지어 올라가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게 완전한 인간이 아니다라는 거. 완전한 인간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한 대화의 전제다. 정직해야 되는 거군요. 그래서 진정성이라는 거죠. 첫 이미지가 있고 이런 선거 같은 경우는 이미지가 바뀌기도 하나요? 뭐 이미지가 바뀐다는 건 쉽지는 않죠. 하지만 어떤 이미지가 더 좋은 쪽으로 가느냐 나쁜 쪽으로 가느냐는 상당히 다르죠. 따뜻함으로 출발한 이미지가 저 사람은 진실되다. 그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겠다. 이런 의미로 갈 수 있지만 따뜻함이 잘못 가면 무능으로 가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군요. 네네네. 그래서 이미지를 바꾼다가 아니라 그 이미지를 좋게 더 장점을 살린다라는 게 더 맞는 거죠. 그렇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각 후보가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의 극대화, 장점의 극대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변신, 탈바꿈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왜냐하면 앞으로 더 많이 보여줄 수밖에 없잖아요. 노출의 빈도도 많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엄청난 많은 측면들을 다 바꾸겠어요. 그러기보다는 사실은 성격도 대부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목소리나 아니면 외모지만 나한테 맞는 내 성격에 맞는 리더십을 키우는 게 더 낫지. 제 성격은 리더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내 성격에 맞는 리더십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게 훨씬 더 낫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지금 특히 선거철이 되면 어떤 특정 후보분들에 대한 외모나 목소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는데 그런 말투나 그런 목소리가 오히려 단점이라기보다 그냥 인정을 하시는 게 어떨까. 인정을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게 저는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진면목, 그 사람의 진실을 볼기가 참 힘들지 않습니까? 사실은 부모 자식 간에도 어떻게 보면 속마음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진실을 잠시 속일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영원히 속일 수는 없지만 그러면 대통령 후보들이랄지 선거 캠프에 있는 참모들 입장에서는 잠시 속이자는 유혹은 들지 않을까요? 굉장히 강하겠죠. 굉장히 강하실 거예요. 속인다보다 더 나쁜 건 안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렇지. 안 보여준달지. 약점을 안 보여준달지.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요.
이거는 안 보여줬으니까 속인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근데 받아들이는 쪽은 그걸 더 적극적인 기만이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나중에 이제 일이 다 벌어지고 난 다음에는. 그렇군요. 네. 그래서 너무 숨기려고 하지 말고 안 보여주려 하지 말고 가리려고 하지 말고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게 이제 드러내야 된다.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일상생활에서의 교훈이죠. 예. 일상생활에서 교훈인데 예. 그래서 심지어는 왜 유명한 사업가들은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나 이렇게 진위 여부를 분석하는 게 아니라 제가 유난히 무슨 말을 안 하나 이런 거를 분석하는 그 CEO들이 많죠. 네. 이런 감정들 있지 않습니까? 화가 나거나 울고 싶거나 그래서 화를 내거나 울었어요. 어떤 게 더 안 좋습니까? 후보들에게. 사실은 예. 경우에 따라 다르겠죠. 눈물을 쏟아내는 슬픔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공감적인 정서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울어야 될 때 마땅히 운다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은 그거는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예. 마찬가지로 분노해야 될 상황에 정말 분노하면 네, 그거는 정의로운 사람이구나로 가겠죠. 그렇죠. 자, 근데 제일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미안해야 할 때 우는 미안해할 때 울면 네, 그러면 조금 애매해요. 굉장히 애매하고요. 사람들이 국민들에게 미안해야 할 때 울어버리면 안 된다. 네. 마찬가지로 국민들이 아플 때 같이 울면 그거는 좋은 거고. 그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네. 궁금해하거나 아니면 더 파야 되는데 이런 일이 있으니까 네. 더 파야 되는데 화를 또 너무 일찍 내버리는 사람한테는 마찬가지로 저 사람 왜 저러지 좀 이상한데 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렇겠다. 그러니까 예. 진실 앞에서 분노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실을 좀 더 알려줘라고 하는데 라고 화를 내면 그 진실을 덮으려고 하는 사람처럼 보이고 네, 그리고 미안해야 될 때 이게 울게 되면 그렇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그 미안함을 무마하려고 하는 것 같은 진실을 뭔가 가리는 것 같은.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때 물론 여러분들이 옆에서 도와주시고 계시겠지만 너무 연출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시면 앞으로 40일 남았나요 이제? 예. 40일 남으면 그 40일 동안 가파르게 불리해지실 거예요.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많은 연구들에서 그 40일 동안의 그 엄청난 변동성에서 가장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건 지금부터 위선적이냐 아니냐 이걸 정직함이 가장 중요하군요. 네. 그러면 뭐 시장 가서 뭐 먹고 뭐 큰절하고 뭐 이거는 별 소용없. 사실 그 모습 시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장에서 그러니까 오히려 더 매의 눈으로 보면서 진정성 떨어지는 모습이 발견될 가능성도 높아요. 오히려. 네. 그러니까 그런 곳에 갈수록 참 이런 거 맛있죠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얼마예요? 자꾸 물어보셔야 돼요 오히려. 사람들에게. 네. 근데 오히려 그런 데 가서 아는 척하고 공감하는 척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원래 잘 가보지도 않았던 곳에. 그렇죠. 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듣는 자세, 사람들에게 듣는 자세도 굉장히 중요하고 후보자들끼리 토론할 때도 듣는 자세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럼요. 그거는 뭐 아주 많이 그 강한 요인이고요. 그래서 토론에서 이기고 선거에선 지는 경우 비일비재하거든요. 말은 굉장히 잘했어. 네. 제가 쓰는 표현에 바로 그 문제가 있습니다. 이겼다라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토론은 의견을 서로 논의하는 건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토론에서 이긴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토론에서 상대방을 포용하고 그다음에 아우를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토론을 배틀이라고 해요. 배틀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토론의 승자가 되고 싶은 욕구가 토론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물론 그 승자라고 하는 게 상대방을 누른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나오면 근데 이거는 사실은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올 가능성도 꽤 크죠. 그냥 말꼬리 잡고 막 이렇게 계속 물고 늘어지고 이거는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줄 것이다. 그렇죠. 물론 제대로 말을 해야 되고 정확하게 그다음에 논점을 짚으셔야 되지만 그 과정에서 마치 칼싸움을 하듯이 이런 소위 말하는 전투에서 이긴다는 느낌을 주신다는 건 그 패자가 내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또 피곤해하죠. 그렇죠. 그런 그 거를. 자세를 조금 우리가 그럴 때 이긴다라고 하는 그런 강박적인 자세는 좀 피하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예, 예. 대선 후보들에 대한 꿀팁인 것 같은데요. 예. 지금까지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김경일 교수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설 연휴를 앞둔 금요일입니다.